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입 전문 디렉터 김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목 선택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교 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한다. 성취 수준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번에 4월 30일 발표된 2028 시행 계획들을 보면 각 대학들이 진로에 따라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높게 평가한다는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걸 우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2015 교육과정이고요. 오른쪽은 2022 교육과정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선택은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의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으로서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입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과 구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자, 저기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저 부분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에서 지금 융합 사회와 융합 과학이란 과목은 성취도만 나오고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교과의 구성을 보면 71개 과목이 등급과 성취도, 등급이 산출이 되고 11개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만 반영이 됩니다. 자, 요게 4월 30일에 발표된 시행계획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교과 이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이수를 당연히 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과 최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다면 2028 입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강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서류평가, 정성평가, 교과 종합평가라는 형태로 서류평가들이 20에서 40%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학생부 반영 영역이 다르긴 하나 대부분 교과 이수 현황을 봅니다. 즉 교과 학습 발달상을 보는데요. 그래서 2028 입시 때부터는 서울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교과 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가장 고심하는 건데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과목 선택과 인원수는 적으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이수 현황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인원수는 적으나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에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합불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도 도전적으로 과목을 이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과 고급 과목 중에 어느 것들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많은 대학들이 고급 과목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은 나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특히 과학과 관련된 부분들, 수학 쪽의 기하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이수를 하고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고 싶다, 관심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급 과목을 이수하는 거는 괜찮으나 우선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부터 먼저 이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성취도도 뒤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의 각 대학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자, 인문계열은 실질적으로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정외과를 보시면 최초 합격자를 보시면 국어 국문은 국어가 우수한 학생, 영어 영문은 영어가 우수한 학생, 정외과는 사회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핵심 권장 과목은 없으나 주도적인 과목 선택은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을 보겠습니다. 사실 자연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적, 그 다음 기하, 지금 2022 교육과정 미적 2인데요. 기하와 그 다음에 과학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미적분의 합격자 수를 보면 이수한 학생들이 100%입니다. 기하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도 100%에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공과대학의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하려면 미적, 기화, 그리고 물리를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고급 물리가 보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17.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과목들은 합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를 보겠습니다. 자,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수학과 그다음에 물리, 화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미적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물리는 100%고요. 화학 같은 경우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결국 수학과 과학을 어떻게 이수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연세대에서는 자연계의 대부분은 기하를 이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경희대 입학자 발표 자료를 통해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보겠습니다. 수학은 모든 수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수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리, 기계, 전기, 전자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미적과 기하와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특히 저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유전공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특히 이제 1학년이 2학년 올라갈 때 많은 담임선생님 또는 교육과정부장과 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디가에 가입을 해서 대학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신 분들 중에 어디가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서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과목 선택과 관련돼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각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학 홈페이지 또는 어디가를 통해서 각 대학이 권장하는 과목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자,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은 대학 교육 공부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자, 등급의 개념치 말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라. 당연히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성취도도 뒤따라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은 관련 교과목 이수가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과목 선택 후 진로가 변경됐을 때 실제 대학에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희대처럼 자유전공 쪽에 그런 학생들은 자유전공이 지원해라 라고 얘기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학생은 융합적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문계열은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 선호 과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급 과목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대신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내실 있게 공부한 이후에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급 과목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목 선택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짧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